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마을인 루미에르에는 밤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특별한 마법이 깃들어 있었는데 밤마다 숲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불가사의한 노래에 대해 온갖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노래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요정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믿었고, 또 다른 이는 잃어버린 왕국의 기부인이 자신을 찾아달라는 간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 소년인 루이는 이 신비로운 노래의 진실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루이는 마을 근처에서 가장 용맹하고 똑똑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그는 항상 미지의 것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루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손전등과 몇 가지 간식을 챙겨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밤이 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작은 빛벌레들이 공중에 떠다니며 마치 별처럼 반짝이곤 했습니다. 숲을 걷던 루이는 서서히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노래는 고운 멜로디와 함께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노래 소리를 따라 점점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숲의 한가운데에 다다르자 루이는 커다란 옹달샘을 발견했습니다. 옹달샘 주위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곳에는 작은 요정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는 노래를 멈추고 그를 반겼습니다. 리틀 요정의 대장은 루이에게 그들의 노래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힘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마법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사용되며, 그 힘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요정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정들은 루이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의 마음속 가장 소중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를 선물했습니다. 이 펜던트는 그가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위안이 되어줄 마법의 물건이었습니다. 그 후로 루이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숲의 신비로움을 지키고 요정들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이 노래를 귀중히 여기며 루미에르의 밤이 가져다주는 평화 속에서 잘 지냈습니다. 루이는 항상 그 특별한 밤을 기억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별 모양의 펜던트는 언제나 그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빛나는 밤하늘처럼. 두 번째 이야기한 때 프랑스의 해안가 마을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졌다. 이는 바다의 요정과 마법의 진주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전설은 오래전 아직 인류가 바다의 모든 비밀을 알지 못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름다운 아침 햇살이 대서양을 밝히던 시절, 노르망디의 작은 어촌 마을 라벨린에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바다는 그들에게 비옥한 땅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마을에는 언젠가 갑작스럽게 소실된 어부 피에르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바다에서 사라진 후로 누구도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잊어갔다. 피에르의 손녀딸이었던 소피는 할아버지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며 매일같이 해안을 거닐곤 했다. 어느 날 소피는 해변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진주였다. 그녀가 그 진주를 들여다보는 순간 환상적인 요정이 나타났다. 요정의 이름은 세렌이었고, 그녀는 대신주를 손에 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세렌은 날개가 반짝이는 초록과 파란색으로 흩날리며 소피에게 다가갔다. 요정은 소피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진정한 소원을 묻기로 결심했다. 소피는 깊은 고민 끝에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밝혔다. 그러자 세렌은 바다의 모든 비밀을 열며 소피에게 마법의 진주를 손에 쥐게 했다. 요정의 마법과 함께 거대한 파도가 솟아오르며 바다가 뒤틀렸다.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멀리서 작은 배가 천천히 마을 쪽으로 다가왔다. 그 배에는 바로 피에르 할아버지가 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 많은 모험을 겪고 돌아온 것이다. 피에르는 바다 깊숙이에서 숨겨진 마법의 세계를 탐험하며 지내왔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고 피에르는 무사히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살아 돌아옴에 기뻐하며 축제를 열었다. 피에르는 할아버지이자 그들의 친구로 다시 돌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피는 더욱 힘차게 그를 맞이했다. 소피는 세렌과의 만남이 정말로 꿈처럼 느껴졌지만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다. 그 이후로도 바다의 요정과 마법의 진주는 마을 전설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소피는 종종 해안가에서 반짝이는 진주를 찾기 위해 방황하며 여전히 세렌을 그리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 덕분에 라벨린 마을의 사람들은 요정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바다를 존중하며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벨페르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오색의 숲이라고 불리는 마법의 장소가 숨겨져 있었는데 이 이름은 숲이 사계절 내내 5가지 색으로 빛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봄에는 연초록과 분홍으로, 여름에는 파랑과 보라로, 가을에는 황금빛과 주황으로, 겨울에는 은빛과 흰색으로 각기 다르게 물드는 것이 이 숲의 매력입니다. 이 숲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마법의 힘을 주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숲의 진정한 비밀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오직 전설로만 전해 내려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색의 숲 중심부에는 마법의 유산이 숨겨져 있으며 이 유산의 힘을 찾아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미셸이라는 용감한 소년이 전설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오색의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미셸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었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숲에서 마법의 유산을 찾겠다고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홀로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어두워졌고 안개가 자욱한 길은 미셸의 발걸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숲의 신비로운 생명체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오색의 나비들과 별빛처럼 반짝이는 작은 요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셸에게 길을 안내해주기로 했고 5개의 빛나는 길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 길들은 숲의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각각의 길에는 저마다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에는 지혜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미셸에게 퀴즈를 내었습니다. 나무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한 미셸은 여기서 배운 교훈으로 인해 숲의 일부가 밝아졌고 길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두 번째 길에는 용기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나운 불의 용이 길을 막고 있었는데 미셸은 용과 대화를 나누며 용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길에서는 개미와 같은 작은 생명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미셸은 자신이 강하지 않더라도 서로 협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길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미셸은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자신이 길을 찾으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길에 이르러 미셸은 결국 마법의 유산이 숨겨져 있는 동굴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동굴 입구에는 거대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고 미셸은 이제까지의 모험을 떠올리며 자신이 찾고자 했던 진정한 유산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 꿈은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고 달아오르는 것이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미셸은 유산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별들이 담긴 황금의 상자였고 상자 속의 별들은 빛이 되어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고 눈부신 빛으로 숲을 비추게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미셸은 그 빛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오색의 숲은 프랑스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라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벨은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의 집 주변에는 넓은 들판과 작은 숲,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라벨은 특별히 계곡 옆에서 살고 있는 3마리의 거위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이 거위들은 레옹, 로이, 그리고 루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라벨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계곡으로 뛰어가서 거위들과 놀고 그들을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날씨에 좋아하는 피리를 들고 나가 연주를 시작하면 거위들은 그의 음악에 맞춰 조용히 지켜보거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라벨은 마을의 큰 축제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거위들에게 축제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축제는 화려한 색깔과 풍선, 음악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행사였습니다. 라벨은 거위들을 데리고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양한 장식품과 음식을 구경했죠. 거위들도 신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푸드트럭에서 떨어진 맛있는 것들을 주워 먹었어요. 사람들은 라벨과 그의 거위들을 보고 미소 지었고 아이들은 거위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마을의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계곡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 소문은 점차 라벨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불안해진 라벨은 거위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거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라벨은 거위들을 데리고 어두컴컴한 길을 따라 계곡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위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라벨 역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계곡에 도착했을 때 라벨은 멀리서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크기의 요정들이 빛을 내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어요. 요정들은 라벨과 거위들을 보고 놀라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정들은 라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사는 요정들입니다. 매년 오늘 같은 날 우리는 인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오늘 밤에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조금 무서웠겠지만 용감한 사람이신 것 같군요. 라벨은 안심하며 웃음을 지었고 거위들도 머리를 흔들며 환영의 인사를 했어요. 라벨은 요정들 덕분에 아름다운 밤을 보냈습니다. 요정들은 그에게 계곡의 비밀을 알려주고 마법의 꽃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꽃은 라벨에게 평생 동안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라벨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요정들과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벨은 다시 계곡으로 갔습니다. 요정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든 꽃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거위들은 라벨을 따라 멋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라벨과 그의 거위들은 언제나 함께했고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곡에서 있었던 그 신비로운 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라벨과 세 마리 거위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이야기는 프랑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한 아이의 용기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빚어낸 작은 기적의 계곡에서의 하룻밤, 그것이 바로 라벨의 이야기입니다.